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콘텐츠를 개발하기에 앞서서 그에 필요한 배경 지식들을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많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콘텐츠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쉽게 증강현실 콘텐츠를 플레이를 해볼 수도 있고 VR방 같은 오프라인 매체들을 통해서 가상현실 콘텐츠도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현재 보편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가상현실이 무엇이냐, 증강현실이 무엇이냐라고 여쭤봤을 때 시원하게 한마디로 답할 수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상현실이 무엇일까요? 어, 이 가상과 현실이라는 사실은 좀 대립되는 단어들이 합쳐져 있는데 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가상현실은 현실 세계와 차단된 상태에서 가상의 컨텐츠를 경험하는데 그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상현실 종사자들은 모두 각각의 정의들을 내리고 있어요. 가상현실에 관련된. 물론 사전적 정의가 존재하지만 그분들이 부가적으로 있는 분야에 따라서 그 내리는 가치의 순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타트업을 4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개발했던 컨텐츠들은 대부분 유아를 위한 교육 컨텐츠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교육이 진행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통해서 가상현실 컨텐츠를 접해 보았을 때 저에게는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가상현실은 체험이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부분을 체험을 시켜줄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체험하기 힘든 부분들을 긁어줄 수 있어야 그게 가상현실 컨텐츠로서 그리고 가상현실 교육 컨텐츠로서 그 가치가 있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가치일 뿐이에요. 우선순위인 거죠. 만약에 가상현실 컨텐츠에 관련된 분야가 교육이 아니라 만약에 게임이었다면 그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게임은 가상현실로서 조금 더 몰입감을 제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재미가 있어야 되고 인터랙션이 굉장히 왕성해야 한다라는 정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가치가 체험이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상현실 컨텐츠를 직접 개발을 하면서 차근차근히 만들어 나아가야 할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 세계와 차단된 가상의 컨텐츠를 개발할 때 부가적으로 필요한 가치관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가상현실 컨텐츠를 개발을 할 때 필요한 그리고 경험을 할 때 필요한 기기입니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정식 명칭은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예요. HMD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가운데에 있는 이 기기가 HMD라고 부르는 기기입니다. 이 이외에는 이제 부속 제품들, 뭐 컨트롤러나 뭐 센서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기기가 있어야 착용자를 현실 세계로부터 차단시키고 눈앞에 디스플레이로 컨텐츠를 재생시켜서 우리가 그 가상세계에 있다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기기들은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특징과 장단점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격이 싼 기기들도 있고 100만 원이 넘어가는 굉장히 고가의 기기들도 있으니까 컨텐츠에 따라서 개발할 컨텐츠 또는 체험할 컨텐츠에 따라서 이 기기를 정하는 방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후에 개발을 하면서 한 번씩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정도가 있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증강현실은 무엇일까요? 사실 증강현실 하면 굉장히 좀 오래되긴 했지만 한마디로 정의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포켓몬고가 유행을 했을 때인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포켓몬고 하면 증강현실이고 증강현실 하면 포켓몬고 해서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때가 있었죠. 그때 저는 이제 사람들에게 한 번씩 물어봤습니다. 포켓몬고가 증강현실이냐? 라고 물어본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반응들이 반반으로 나뉩니다. 실제로 요거를 뉴스나 매체에서 증강현실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줄만 알았지 그걸 직접 고민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는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제 의견은, 제 생각에는 포켓몬고는 증강현실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이제 컨텐츠 개발을 하면서 내렸던 결론이 증강현실은 현실에 기반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시켜 줄 수 있어야 증강현실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포켓몬고가 어떠한 정보를 제공을 시켜줄 수 있을까? 포켓몬고의 플레이 방법은 이렇죠. 디바이스에 나의 위치가 뜨고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포켓몬이 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위치로 가서 직접 포켓몬을 잡습니다. 잡을 때는 이제 화면과 같이 도로에 나타난 아니면 세계에 나타난 포켓몬을 포켓볼로 이렇게 터치를 해서 잡는 게 우리 그 콘텐츠의 주 목적이었죠. 그렇게 해서 잡고 나면 이제 잡았다 하고 다른 위치로 옮겨가서 또 나타난 포켓몬을 잡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화면에 나타난 이 화면에 이 도로에 있는 포켓몬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냥 그래픽 덩어리가 우리 현실 세계에 놓여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포켓몬고의 정보는 무엇이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그 위치에 간다는 점입니다. 포켓몬이 나타나는 위치에 간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위치는 어떻게 제공이 될까요? 바로 GPS, 위치 정보로 우리에게 제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포켓몬고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현실을 기반으로 위치 정보를 제공해주는 컨텐츠. 그렇기 때문에 포켓몬고는 증강현실 컨텐츠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각자의 생각에 따라 포켓몬고가 증강현실이다, 아니다, 아니면 맞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이유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은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컨텐츠들이 많이 나왔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 중에 가상현실 컨텐츠 제일 최근에 우리에게 한번 붐을 일으켰던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어요. 해프라이프 알릭스라는 컨텐츠입니다. 해프라이프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이거 총싸움하는 게임이에요. 총게임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컨텐츠가 재밌어서 몰입도가 깊어서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오른쪽에 보시는 이 기기, 밸브 인덱스라고 부르는 기기입니다. 이 기기와 이 컨텐츠의 융합에 관한 걸 보셔야 해요. 어떠한 융합이 진행이 됐었냐면 우리가 가상현실에 필요한 행동들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된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도 그 행동을 서포트를 해주고 있어요. 이 보시는 이 컨트롤러는 두 개의 컨트롤러는 그립형을 이렇게 잡게 돼 있어요. 잡아서 내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으면 컨텐츠 내에서도 내 게임 캐릭터가 이렇게 손가락을 잡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물건을 집을 때 우리가 단순하게 버튼을 이렇게 당겨서 누르는 게 아니라 직접 집으면 실제로 우리 컨트롤러를 이렇게 집으면 안에 있는 컨텐츠를 집을 수 있게
그런 몰입도를 형성시켜주는 기기 그리고 컨텐츠예요. 이 두 개가 처음 나와서 이제 조금 더 우리 VR 세계 속에서 좀 더 몰입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런 몰입도를 도와주는 기기들은 더 많이 있죠. 트레드밀 같은 우리가 뭐 러닝머신 위에서 뛸 때 이제 게임 내 캐릭터도 우리가 같이 뛴다던가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처럼 날아다니는 걸 체험할 수 있는 기기라던가 그것도 같은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이 여기서 보셔야 될 건 컨텐츠와 기술의 융합이 가져오는 좋은 예가 해프라이프 알릭스다. 그리고 밸브 인덱스다. 그래서 기술, VR 기술, 그리고 VR 컨텐츠가 동시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같이 진행이 되어야 좀 더 효과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컨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AR의 경우에도 굉장히 더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공장이나 이런 산업 현장에서 유지, 보수 또는 수리 또는 관련된 교육을 진행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바일 형태로도 사용이 되고 또는 우리가 쓰는 글래스 형태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컨텐츠는 굉장히 많이 보셨죠. 이케아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우리 가구를 직접 배치를 해본다거나 모델하우스를 직접 본다거나 이런 컨텐츠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디바이스들이 조금 더 기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이폰의 그 인덕션이죠. 많이 놀림을 받았었는데 이 카메라가 3개가 되면서 조금 더 뎁스, 깊이 그리고 주변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올라가서 이런 컨텐츠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작동을 한다는 게 요즘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개개인이 증강현실 컨텐츠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졌어요. 그런 점이 현재 특징이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덧붙이고 싶은 거는 사실 VR과 AR, 가상현실, 증강현실은 그 기술 그 자체로 사용자들에게 어필되는 시기는 굉장히 많이 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4년 전에도 제가 처음 시작을 할 때도 사람들이 VR, AR을 잘 몰랐을 때도 그 시기는 이미 지났던 것 같아요.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가 힘들 수 있지만 그래서 저희 수업의 이름이 컨텐츠 제작 올인원 패키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컨텐츠로서 VR, AR 기술을 접목시킨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해요. 이게 다른 뜻으로 어떤 뜻이냐면 가상현실, 증강현실은 그 이외의 분야와 융합이 되었을 때 가장 큰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교육 분야에서 VR, AR을 활용을 했을 때 그 교육을 좀 더 극대화시켜주는 용도로 또는 이런 가구 또는 산업 현장에서 그 일들을 더 효율적이게 만들 수 있는 용도로 활용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뭐 여행을 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의학 분야에서도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군사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VR 또는 AR은 그 위험도를 굉장히 줄여주죠. 훈련 같은 경우가 굉장히 위험하고 또 한 번, 두 번 훈련을 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분도 클 수 있는데 가상현실, 증강현실 접목을 시키면 그 부분들을 모두 해소시켜 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듯 이 말뜻은 다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생활 속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깊이 스며들어서 이게 가상현실인지 증강현실인지 굳이 알 필요가 없어질 정도가 되면 굉장히 성공한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VR, AR 컨텐츠 개발뿐만 아니라 VR, AR 그 자체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제가
그 역할을 여러분들께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업부터는 직접적인 컨텐츠 개발에 들어가는데, 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이 부분을 조금 명심하셔서 같이 천천히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